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고마워요 아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사실 이 말은 국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인데 아베가 뇌물까지 써가며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라며 한국을 누구보다도 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어쩌다 나온 걸까요? 그 이후로 약 10년 전 부산에서 2020 올림픽을 유치하려던 것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며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분노, 아쉬움, 안타까움 등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020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한 번 미뤄졌다가 현재는 무산 가능성까지 야기되며 일본의 커다란 골칫덩이 신세가 됐거든요. 이런 시국의 올림픽이라니 실제로 부산에서 개최되었다고 상상하면 아찔하죠. 자칫했다간 한국이 안고 갔을 리스크를 일본에서 돈까지 써가며 방파제 역할을 해주다니 참 고맙기 그지없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는데 대체 그 속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8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리 요시히로 회장과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올림픽 코로나19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선수와 선수 간 거리는 원칙적으로 2m, 최소 1m로 검토할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한 번 할지 정기적으로 할지 등 검사 구조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 발표는 일본 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기와 겹치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관광객과 함께하는 올림픽 실현을 위한 해외와의 인적 왕래 완화도 벽에 부딪혔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달 비즈니스 목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체류를 허용하는 새로운 인적 왕래 대책을 마련했고 이달부터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일본 정부와 IOC가 올림픽 개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서로의 이익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올림픽 개최가 일본 내에선 스가 총리의 향후 정국 구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올림픽 개최 성공이라는 업적을 달성한다면 정권의 구심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사히 신문은 스가가 올림픽 개최를 성과로 삼아 국민의 신임을 얻어 본격적으로 정권을 수립하려 한다며 올림픽은 최대의 정권 부양책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무관중으로 대회를 진행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며 비판을 받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을 취소할 경우 IOC의 스폰서 수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IOC는 올림픽 방영권료와 스폰서 수입으로 재원을 유지해가고 있죠. 예정대로라면 도쿄올림픽 개최 후 반년 뒤인 2022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IOC 최고 후원사로는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과 유업업체 모모우유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IOC의 고려사항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하게 된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는 더욱 불투명해져 중국 스폰서들이 후원을 하지 않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IOC 관계자는 도쿄와 베이징은 같은 동아시아권이고 개최 시기도 가깝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열지 못하면 베이징 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와 IOC의 입장이 어떻든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흐 위원장의 반일 직전인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남녀 1,88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취소해야 한다가 31%, 재연기 하자는 2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아사히 신문은 도쿄올림픽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는 스가 총리와 내년 봄 IOC 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흐 위원장의 의도가 엿보이는 거래라며 양측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소귀의 경일기처럼 제 아무리 여론에서 비판을 해도 아랑곳 않고 일본 정부와 IOC는 손뼉을 짝짝 맞춰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6일 오후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 신주쿠 올림픽 박물관에서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올림픽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에게 주는 올림픽 훈장, 금장을 수여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아베에게 당신이 마리오 분장을 하며 나타난 것을 잊을 수 없다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일본인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총리 출신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 가장 재밌는 점은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올림픽 감행에 대한 여론이 좋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크게 들고 일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아베의 수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만약 현재 논란이 된 주인공이 올림픽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좋다 못해 환장하는 벚꽃이라면 어떨까요? 올림픽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 앞에서는 조용하게 분노만 하는 일본이 아베의 벚꽃 스캔들에 있어서는 칼날을 갈고 있다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 측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 비서 2명을 포함 지역구 지지자 등 최소 20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측은 아베 전 총리 사무소의 회계장부와 호텔 측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데요. 행사 비용으로 호텔에 지급된 액수가 참가자들로부터 거둔 참가비 총액을 웃돌면서 그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측이 지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법에 따르면 이는 정치자금규정법에 위반됩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호텔 측에 지불된 총액이 참가자들의 회비보다 많아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아베 전 총리 측이 호텔 측의 차액을 보전한 것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아베가 각종 비리로 유치하게 된 2020 도쿄올림픽과 수많은 비리 중 하나인 벚꽃 스캔들은 화살이 다시 돌아 아베와 일본을 겨냥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1년 전 벌어진 수출 규제도 일본 기업만 피해를 봤을 뿐 도리어 한국에겐 특히 전자 소재에 있어선 탈일본의 가속화를 향한 계기만 되었습니다. 한국은 소재 강국 일본에 의존했던 제품을 국산화하면서 소재 기술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사태에 대응하는 건 물론이고 소보장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두산솔루스는 지난달 일본 기업이 독점했던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께가 2마이크로미터인 초극박은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데요. 두산솔루스의 자회사인 서티포일 룩셈부르크는 일본 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구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솔루션은 올 5월부터 전남 여수 사업장에서 고순도 자일릴렌 디소시아네이트, 즉 XDI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XDI는 폴더블 폰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 패널용 소재인 OCA 등에 사용되죠. LG이노텍은 지난달 세계에서 전력 손실이 가장 적은 고효율 페라이트를 개발했습니다. 페라이트는 자성 소재로 전압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데 이 소재를 사용하면 TV 두께를 약 60%나 줄일 수 있죠. 그 이유는 전력 손실이 적고 부품 개수가 3분의 1로 줄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파워 모듈을 장착한 65인치 OLED TV의 두께가 약 46.9mm인 반면 고효율 페라이트 파워 모듈을 장착한 제품은 두께가 20mm 이하로 얇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 가격이 비싸고 수급이 어려웠던 페라이트를 LG이노텍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최소 4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1년 4개월로 단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아베는 한국을 위한 마니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일본은 점점 침몰하고 있지만 도리어 한국에겐 힘을 주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줬죠. 게다가 그의 뒤를 잇는 스가도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 앞으로 얼마나 한국을 도와줄지 기대됩니다. 결국 일본 정치인들의 욕심과 반성을 버린 채 국민을 위한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니 크게 기대하긴 어렵겠네요. 아무렴 괜찮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갈라파고스에 빠진 동안 한국은 일본을 발판 삼아 더욱 경제적 강국이 될 테니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멤브레인형 액화 천연가스 LNG 화물창 독점 기술을 가진 프랑스 GTT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국 조선 업체들이 갑질을 당했던 관행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GTT가 LNG 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 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LNG 화물창 저장 탱크 기술 라이선스는 천연가스를 초저온 영하 163도씨에서 압축 및 냉각해 액체 상태로 운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액화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 저장과 운송이 편리하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 LNG 화물창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선박 내에 액화 LNG를 저장하려면 저장 탱크 안팎의 열 전달을 차단해 기화를 막고 탱크 바깥에 선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LNG 선박은 화물창이 선체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지지형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뉘는데 한국 조선 업체들은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멤브레인형을 채택해왔습니다. 프랑스 GTT는 멤브레인 화물창에서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입니다. 기술 라이선스뿐 아니라 설계와 각종 테스트, 생산 현장 감독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반드시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체를 포함해 전 세계의 조선업계의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국내 조선업체 관계자는 1994년 가즈트란스포르와 테크니가즈가 합병해 GTT가 되기 전만 해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별도 구매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LNG선의 화물창은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뉘는데 한국이 대부분 채택한 멤브레인형은 적재 공간의 효율성이 높고 선박 운항 시 시야가 확보돼 대형 LNG선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GTT는 LNG 선박 한 척당 100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챙기면서 국내 조선 업체들 사이에서 프랑스 갑질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당장 계약 조건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GTT는 공정위 결정이 나온 당일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통합돼 제공돼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갑질이 아니란 말투로 공식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한국 조선업체들이 GTT의 기술을 통해 함께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항소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과징금 부과 결정은 미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GTT의 판매 방식으로 인해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조선업체들은 다른 선택지와 비교 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오직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조선업체가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GTT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며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한국에선 LNG선 로열티 문제가 국포 유출로까지 여겨지면서 정부는 2004년부터 10년에 걸쳐 국내 조선업체,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국산 저장 탱크 기술인 KC1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삼성중공업이 이 방식으로 건조한 LNG 운반선을 SK해운이 인도받아 운항했지만 저장 탱크 외벽에 결빙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2세대 LNG 저장 탱크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당장 국내 조선사들이 도입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LNG 선박은 발주하는 선사와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계약 조건에 넣는데 트랙 레코드, 즉 운용 이력이 부족한 다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를 주문하는 선사들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검증된 기술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GTT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단기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 GTT도 한국 조선업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는데 협상력을 높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세계 LNG선 수주자량은 119척에 이르고 이 중 103척을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하는데 공정위 결정 이후 GTT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 본격화하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 협상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앞두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LNG 화물창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면 해외로 유출되는 수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론 GTT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론 2세대 국산 LNG 저장 탱크 기술 개발에 집중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국산 LNG 저장 탱크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트랙 레코드를 쌓아간다면 프랑스 GTT는 당장 로열티를 낮추게 될 것이며 공정위 결정이 당장의 유효타가 아니더라도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이 GTT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이번 카타르 초대형 수주로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크게 앞서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LNG선 초격차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원천 기술 자립 없이는 언제든 중국에 추격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업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만큼 로열티 지출을 줄여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률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과제로 남은 화물창은 LNG선의 핵심 기술입니다. 영하 163도로 액화된 LNG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도 등 외부 충격으로 선박이 흔들릴 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스가 급격히 팽창해 폭발할 수 있어 정교한 설계 기술이 요구됩니다. 국내 한 조선사 관계자는 상세 설계도면 작성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국내 조선사들도 자체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업체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수행하면 앞으로 화물창 기술 축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화물창 기술력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 선사가 발주한 소형 LNG 선박들의 KC1을 적용하기 시작하며 프랑스 GTT로부터 기술 독립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습니다. 이미 개발한 기술을 해외 시장에도 상용화하려면 건조 단계에서 실전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야 하는데 국내 발주 물량을 통해 건조 경험을 쌓고 여기에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험까지 축적하면 기술 독립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물창 기술 독립은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 조선업계가 GTT에 지불해왔던 기술 로열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조선 빅3는 17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제조 비용의 5%인 100억 원을 프랑스 GTT에 로열티로 지불해왔습니다. 업계에선 지난 15년간 이렇게 GTT에 한국 조선업계가 지불한 로열티만 4조 원이 넘는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조선 빅3가 올해 카타르와 맺은 100척 이상의 LNG선 계약에서도 GTT는 한국으로부터 로열티로만 1조 원 이상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대형 LNG선 적용 사례가 없어 카타르 물량의 한국 화물창 기술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글로벌 LNG선 시장 확대와 맞물려 한국의 화물창 기술 독립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